네, 먼저 황기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동아일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자동차,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는 좀 빠지고 있고 홍준표 관련주가 좀 반등인데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인들이 제페토라는 지금 네이버 지금 플랫폼이죠.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사실상 앞으로의 투자가 많이 되는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니까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업종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유명한 게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 전에도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유독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익 시스템 자회사죠. 지금 최대 주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사업은 OLED 장비,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AP 시스템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시장의 어떤 성장의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LG 쪽, 그러니까 OLED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최근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실적을 좀 좋게 만드는 요인,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탄력을 붙이는 요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큰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를 조금 부여해야 될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이런 쪽에 대해서 고점이 좀 넘어갔다라는 거죠. 11,000원짜리. 이 자리가 좀 넘어갔다라는 거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2018년까지도 마찬가지네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고점 자리 11,000원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는 뚫어냈기 때문에 현재는 11,500원짜리, 11,000원짜리가 재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한 14,000원에서 15,000원짜리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홍기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펜오션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펜오션 이야기 드리고 다음날 이제 급등,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도 여전히 역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서 고점까지 조금 도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눌리는 바람에 약간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가 위치에서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시장 영향으로 아직 반등을 좀 충분히 좀 못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지만 주목해야 될 건 BDI인 것 같아요. BDI 지수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여전히 지금도 강세 기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8,000원이거든요. 목표치가. 근데 이제 8,000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다 팔지 마시고 일부만 조금 줄여 놓으신 다음에 시장 흐름을 좀 보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임지수의 상승 추세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8,000원 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한제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철강주가 최근에 조정이 조금 깊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철근 관련주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회복이 가장 빠른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철근 관련주가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판매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공급 부족이 쉽게 지금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내려도 문제고요.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급등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전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빠졌지만 이제는 너무 빠지게 되면 약간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조금 올라와 줘야 되고 올라와 준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도 기대감이 충분히 큰 자리고 그다음에 주력 상품이 현재는 공급 부족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1배, 그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L 같은 경우는 5배 이제 이렇게 가격 부담도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한제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4월 흐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제 추세가 이탈된 것 같지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 업종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그다음에 추세가 좀 좋은 이제 그런 흐름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8%인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에는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해갖고 모멘텀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치는 전고점 25,400원보다는 조금 더 윗자리 26,000원을 목표치로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목할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